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이후 8년 만에 나온 강원 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9개 대학의 교수 191명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뜻을 모았습니다. 교수 시국선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이후 8년 만입니다. 민주주의 훼손, 역사 왜곡,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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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서명 닷새 만에 강원대와 한림대, 강릉 원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상지대와 한라대 등 9개 대학 교수 191명이 동참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진실과 정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대항하는 집단 내에서는 온갖 포각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있습니까? 외교에서는 한미일 3국 동맹에 끌려들어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웠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12구 참사와 최상병 사건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였고 최근 부경대에서 경찰 200명이 대학생 10명을 연행한 일을 두고는 독재시대 회기라는 탄식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참담한 현실을 느낍니다. 50년 전이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에. 시국선언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이 강원도 각 대학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군수가 입건된 데 이어 부인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양양군 강연면, 김진아 양양군수가 토지의 용도 지역 변경을 여러 번 협의했던 민원인의 펜션 앞을 서성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불어대고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 의원과 민원인이 관련 사안으로 만난 사실을 알고 김진아 군수가 민원인을 찾아온 겁니다. 경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아 군수와 주변 인물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비리 의혹이 흘러나온 이후 경찰은 해당 민원인의 달력을 입수하고 김 군수와 군수 부인,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달력에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달력에 적혀 있었거든요. 뭐 200씩 적혀 있었던 거가.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금품 받으신 거 인정하셨나요? 경찰은 박봉균 군의원과 민원인이 김 군수를 협박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박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입건된 박 의원은 민원인의 제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분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수한테 확인할 필요를 저는 느꼈죠. 처음에 군수를 만나려고 했던 건 그 부분이고.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김 군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사진을 근거로 협박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박봉균 의원은 김 군수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거나 보여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분이 서 있는 상반신 사진을 군수한테 메시지로 전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군수가 지정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성과는 관련이 없는 제보자랑 군수가 카페에 서 있는 사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 역시 김 군수를 협박하기 위해 박 의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김 군수의 전화에 여러 차례 응답하지 않은 증거를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김진아 군수에 이어 부인 등 관련 수사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만큼 양양 지역 전반에 걸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광산에 강제 동원된 고 심재선 씨의 유해가 고향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뼈 조각만이라도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으로 81년 만에 강릉에 안치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구차가 서서히 들어오고 작은 유골함이 엄호를 받으며 단상 위에 오릅니다. 2007년 일본 땅에서 숨을 거둔 고 심재선 님이 80여 년 만에 고향 품 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 위에 놓인 유골함을 둘러싸고 깊이 애도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고국과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늦게나마 고향에 모시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본 큰아버지 선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고국의 품에 안장되기까지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23년생으로 당시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살던 고 심재선님은 20살이던 1943년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탄광에 끌려갔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살던 심 씨는 2007년 숨졌고 2011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지인들은 죽으면 고향에 묻어달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심 씨의 말을 기억했고 일본 내 시민단체와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의 도움으로 송환을 이뤄냈습니다. 強制動員被害というのは日本国家の一大犯罪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シムさんの祖国に帰りたいという思いをなんとかその念願を叶えたいという一心で参りました。 생전에 천주교도였다는 점을 고려해 강릉의 한 성당에서는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도 열렸습니다. 고인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당신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서 좋은 시간 같습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상당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귀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는 많은 분들이 절이나 이런 곳에 유해가 많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물론 저희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간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끌려간 지 80여 년 만에 그리던 고향에 묻힌 고인의 영혼이 이제라도 위로받길 기원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우리나라 대학 중 고도가 가장 높은 해발 800m 넘는 곳에 있어 대학생들과 주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수년 전 폐광 지역 주민 생활권에서 일부 강의를 진행하는 오픈 캠퍼스가 들어섰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신속한 국비 지원이 중요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대 도계 오픈 캠퍼스 1호관입니다.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도계 캠퍼스 일부 강의와 재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 캠퍼스 재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고 폐광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다 오픈 캠퍼스를 사용하는 편이 확실히 기숙사 입장에서는 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 시설들이 여전히 기존 도계 캠퍼스에 남아있어 대학생이나 주민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강원대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이 읍내에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픈 캠퍼스를 하나 더 지어 도계 캠퍼스 학과를 모두 이전하고 재학생들이 읍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원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이후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 사업은 교육부 지원 대상에 확정됐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석탄공사 도계 광업소 사무실 일대이며 지상 18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46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의 특수인 기능과 지역에 조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계와 또 지역적인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떤 상승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의 대학 도시로서 성장하기를 지역 주민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2029년부터 오픈 캠퍼스 2호관을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다행히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일부 반영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켜내는 게 관건입니다. 내년도 정부 안에 9억 1,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원대와 삼척시는 기존 도계 캠퍼스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력 양성 교육 등의 집중 교육센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고 기존 시설을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총선 당시 단체 채팅방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이중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회계 책임자 조모 씨와 당원 황모 씨에게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 안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